여러분이 예전 좀 쉬웠던 지문들 보면 기능, 그 다음에 기능적 지식, 절차적 지식이라고 배웠을 거고, 예를 들면 자전거 탈 줄 안다. 그 다음에 정보 소유는 표상적 지식이라고 배웠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 내가 예를 들면 미분법을 암기하고 있다면 여기겠죠. 미분법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이거겠죠. 그런데 어쨌든 얘도 그렇고 인간이다 보니까 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망각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진다는 느낌보다는 인간의 무의식으로, 잠재의식 이내로 소면으로 내려갔다가 그걸 어떤 계기나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서 되살리는 거거든요. 인출을 하는 거예요, 의식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국어에서 이거를 모르고 있질 않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걸 예를 들면 자전거를 안 타도 다시 탄다든지, 뭐 골프를 배웠는데 골프를 안 하다가 다시 친다든지, 뭐 수영을 안 하다가 다시 한다든지, 그러면 처음에 약간 감이 했다가 감각을 좀 잡다 보면은 감각이 다시 생겨나거든. 그러려면 뭐냐면 평소에 첫 번째는 당연히 이 파이널 과정에서는 매일매일의 감각 유지가 필수고요.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두 번째는 뭐냐면 좀 더 철저하게 주제, 구조 같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좀 더 인식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사실 고3들이 기회가 좋은 건 왜 그러냐면 이런 되게 좋은 지문들을 소진을 안 시켰다는 측면이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 푸는 걸 봤는데 제가 이거 항상 체크하라 그러잖아요. 결론태기는 이건 6분 컷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되게 오랜 시간을 여러분이 썼거든. 이 얘기는 약간 감이 떨어진 면도 없잖아 있는 거고, 정답률은 둘째 치고 정답 여부는 둘째 치고 저와 같이 문제 풀면서 좀 느끼는 바가 많을 것 같아요. 잠깐 그래서 여러분 푼 거 좀 제가 체크하고 채점하고 같이 보면 좀 더 집중력 생길 것 같고 있으니, 문제 푸는 거는 다 푼 것 같고 다 맞은 것 같고, 문제는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단 여러분은 좀 시간에 초점을 두고 좀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항상 1단락 주제 세팅 단락이라고 여러분이 배웠을 거고, 이 글의 주제는 현미경이야. 어떤 현미경이냐는 거죠. 이런 현미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확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끝이 첨예하다. 현미경의 모양에 대한 얘기고, 금속 탐침과 도체 또는 반도체 시료 표면과 적당한 전압을 걸어준다. 구조 같기도 하고 어디 같기도 한데, 사실 이거는 그 현미경의 측정하는 방법이나 형태를 묘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림 하나 보여주는 것만 못해요, 사실은. 얘는 그림이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좋지? 처리하지 말란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탐침과 시료거리가 매우 가까운 양자역학적 터널링 효과. 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이게 뭔지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얘기하는 게 이거야. 자꾸 모든 정보, 모든 단어를 다 처리해서 이해한다고 하는데 조금 질문. 양자역학적 터널링 효과가 뭔데요? 근데 너희가 이걸 모를까? 아니, 무조건 배웠어요. 내가 그래서 원론서를 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공부 흐름을 잘 잡고 잘 따라오는 친구들이 공통되게 얘기하는 게 원론서 선생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수업보다 원론서가 저는 더 편한 것 같아요. 정답이야. 왜냐하면 수업은 여러분이 계속 흐름을 따라와야 되다 보니까 제 호흡에 여러분의 머리를 여러분의 공부를 맞춰가야 되는데, 이게 원론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호흡으로 공부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지금 원론서가 이런 형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구조도라든지 이런 걸 다 잡아준다. 지금 저 양자역학적 터널링 효과 여기 나오잖아요. 양자역학 상호 팩탁 상태의 공조. 그러니까 이미 저 지문이 옛날부터 출제가 돼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원론서에다가 그림까지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원론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런 흐름이 다 잡히기 때문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이 양자역학적 터널링 효과가 뭐냐면 이거야. 사실은 이미 우리가 기출을 낸 거니까 이 지문풀이와는 상관은 없지만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게 거시 세계에서는요, 우리가 테니스 공을 벽에다가 던진다고 칠게요. 그럼 무조건 얘는 튕겨요. 100%예요. 근데 미시 세계에서는 전자를 이 벽에다 던지잖아요. 뚫고 간 확률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 반도체 뭐 7나노, 6나노, 3나노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뭐 7나노, 5나노, 3나노. 왜 그게 어렵냐면요, 미시 세계로 가면 갈수록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가 작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시세계에서는 절대로 뚫을 수 없었던 것이 뚫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전자를 의도대로 어디 안에 가둬두거나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적으로 힘들었는데 차라리 그걸 이용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앞서 풀었었던 우리가 고전역학과 양자역학 비교하는 그 지문 기억나죠? 고전 논리, 비고전 논리. 거기 3단락에 양자 컴퓨터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야.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컴퓨터는요, 당연히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어를 쓰는 거야. 불이 꺼져 있으면 0이고 불이 켜져 있으면 1로 대응을 시켜서 표현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미시세계로 들어가 버리면 얘가 공존하는, 배타적 상태가 공존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불이 꺼져 있다 0, 불이 켜져 있다 1, 공존하는 상태까지 제어가 가능한 거야. 그러면은 원래는 2진법이었던 컴퓨터가 이제 3진법이 되는 거잖아요. 비트라는 게 2진법 몇 자리 수냐죠. 지금 64비트 우리가 보통 써요. 보이니?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이 2의 64제곱에서 3의 64제곱으로 늘어버리는 거야. 그럼 아시다시피 지수함수에서 이렇게 밑이 1, 지수가 64가 돼버리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벌어지는 거야. 이거는 미친 듯이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 특이점이 언제로 오냐면 2025년에 온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여기서 얘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런 맥락에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자 다시. 그래서 이게 양자역학적 터널링 효과인데 니네가 아냐고 모르잖아. 근데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냥 갈게요. 그럼 봐. 어차피 니네가 이걸 알지도 못하는데 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냐고. 안 된다니까. 그럼 반복되는 키워드가 주제라 그랬죠? 반복되는 단어는 뭐야? 전류예요. 뭐야? 전류예요. 뭐야? 전류예요. 즉 정리하면 뭐니? 그래. 자, 거리가 변하면 전류가 변해요. 이게 현미경 측정의 원리라고요. 현미경 측정의 원리는 뭐다? 전류 변화. 그런데 전류가 흐를 수 없어요? 관찰도 못한대요. 그럼 핵심 원리는 뭐야? 전류가 흘러야 측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잡았어야 돼? 다른 건 모르겠고 현미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의 핵심 원리는 뭐다? 오케이. 전류의 차이로 측정을 할 거다. 그러면 당연히 핵심적인 건 전류가 흘러야 측정이 되는 거고 흐르지 않으면 측정이 안 된다? 그냥 이 세 단어로 끝이에요. 이거 찾아야 하는 거야. 그럼 봐봐. 특히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건요 문제잖아. 해결을 해야 되겠지. 그게 지금 이단락 정보 세팅 뭐였던 거예요? 그게 바로 진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민감한 것도 뭐 때문에? 진공 때문에 가능해졌다. 아마도 관찰할 수 없었다. 이게 주제 세팅. 해결 방법은 명시적이진 않지만 진공 아닐까. 역시나 주제가 세팅된 핫플레이스 역시 또 주제 세팅이고요. 질문 던지면서 가죠. 야, 왜 그러면 진공이 필요한 거야? 원리가 나오죠. 원인이 나오죠. 기체 분자가 돌아다녀. 반응하기도 해. 즉 덮어버리기도 해. 결과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 기체 분자를 없애야지. 기체 분자가 원인인 거야. 그럼 기체 분자를 어떻게 없앨 거래? 그래. 차단해줘야 되고요. 그 차단하는 게 뭐다? 진공이다. 잠깐만, 진공은 아예 기체 분자 없애는 건데 그게 아니구나. 진공이란 기체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기만 하면 진공이라고 하는 거고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진공도는 높다고 할 수밖에 없겠구나. 원리가 나왔으니 여기는 당연히 중요한 거야. 그러면 정리하면 이거죠. 결국에는 진공으로 해결할 거고 진공에 대한 정의는 뭐였다고요? 기체 압력이 낮으면 되죠. 대기압보다. 그리고 진공도의 개념은 뭐라고? 진공도가 높다, 기체 압력이 낮다라고요. 끝이에요. 그러면 자, 더 가볼게. 자, 진공통의 내본도가 일정하다, 한 종류 기체 분자만 있다, 이런 거는 물리에서 이상기체 방정식처럼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한 거잖아. 그럼 핵심적인 정보를 처리해낼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뭐야? 압력은 분자수에 비례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요 이미 중학교 때 배운 거라니까. 봐봐, 우리가 중딩 때 뭘 배웠었냐?
한 칸 안에 두 개의 입자가 있고요. 한 칸 안에 9개 있다고 해봐. 뭐가 서로 더 밀어내겠어, 당연히. 그래, 조금만 움직여도 얘는 오른쪽 건 튕겨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입자 수가 더 큰 놈이 더 밀어내는 힘도 클 거니까 압력도 당연히 이쪽이 크다. 이미 중딩 과학 시간에 다 배운 거야. 그 얘기야. 자, 그럼 해결 방법은 뭐겠어? 그래, 압력을 낮추거나 분자수를 줄이거나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첫 번째, 뽑아내버리거나 고정시켜가지고 진공을 만들겠대요. 그럼 구체적으로 뽑아내는 고정시키는 원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나와. 왜 그럴까? 3단락에서 좀 더 구체적인 문제를 던지는 거야. 그게 뭔데? 단무창 틈 형성시가 아니야. 왜? 기체 분자들이 한 층의 막을 형성해서 관측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야. 됐어? 맞잖아. 기체 분자가 막는다고 돼 있잖아. 기체 분자가 막아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도 원리가 나와야 될 텐데 당연한 거지 이거는. 확률이 크면 이 시간은 줄어들겠죠. 많이 충돌할수록 당연히 줄어들겠죠. 또 기체 운동로 먼지도 오르는 것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질량 M이 크면 그리고 압력이 낮으면 단무장 형성 시간은 길대. 자, 충분한 설명은 없지만 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슬라임 같은 거 갖고 놀다가 벽에다 첼싹 던졌어. 요만한 점은 잘 달라붙어 있는데 요만한 슬라임 갖다 붙이면 후루룩 흘러내리잖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질량이 클수록 중력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운동의 제약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달라붙는 게 더 제한적이겠구나. 그 다음에 압력이 낮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였다고? 분자들의 숫자가 덜하다 또는 충돌이 덜하다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5개의 원리 간의 관계는 없지만 아무래도 그 관계가 어느 정도는 상관도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충돌, 빈도나 달라붙을 확률이 클수록 빈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시간은 줄겠죠. 또 질량 M이 커지면 잘 달라붙기 힘드니까 시간은 지연될 거고요. 압력이 낮거나 지문에는 언급은 안 돼 있지만 압력이 낮다. 기체 분자수, 입자수가 작다가 될 것이고 그러면 역시 덜 달라붙으니까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럼 당연히 이 5개 요소와 시간 간의 상관관계를 왜 안 먹겠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얘는 문제라니까. 얘가 시간이 짧아져 그러면 측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해결 어떻게 하겠대? 4단락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 여기 예시 이유는 왜 처리 안 하시나요? 예시니까 정보가 치도 낮거니와 어차피 수치는 기억 못해요. 그래서 수치는 발찌독이야. 몇 도인지, 몇 홀인지, 몇 초인지 우리 기억할 때 뭡니까? 자, 4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초고 진공을 얻기 위한 방법이 뭐야? 스피터 이온 펌프겠어요. 그렇구나. 봐. 여기 내용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지금. 왜? 문제 세팅하고 받은 거잖아요. 하나 더 그러면. 4단락이 개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여러분 느꼈다시피 여기 그림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과정, 인과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어디에 좀 더 초점을 둘까? 1번 그림 이해, 2번 과정, 원리, 3번 PS, 해결 방법인 S. 셋 중에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뭐가 1등 같이 전체 주제를 생각하면 그래 3번이지 3번. 왜? 지금 얘가 기체 분자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측정도 안 돼. 그럼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겠어요? 기체가 덜 달라붙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즉 이 문제는 어떻게? 진공으로 해결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진공 만드냐야.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이 초점을 둬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기에 초점을 뒀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뒀었어야 되는 거예요. 펌프니까 펌프 작용에다 초점을 뒀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저리 많이 많더라도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 두고 갔어야 되는 거냐? 이 과정 이후에 초점을 뒀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1단계 음극에서 전자 방출이에요. 그럼 전자가 가면서 기체를 두들겨 패요. 그러면서 어떻게?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어쨌든 충돌비 높여주고 이 과정에서 양이온은 음극에 박혀버리고 그러네 이동 불가하네. 아하 이게 뭐였던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고정시키는 방법이잖아. 2달러 S1 이게 고정불 이게 고정시키는 거잖아. 이동 불가 고정시키는 거. 자 5단계 그러면 고정한 다음에 충돌하면 뭐가 또 나와? 타이탄이 나오는데 얘는 또 뭐 한대? 흡착을 시켜버리는데 흡착한다? 그러네. 얘도 지금 고정시키는 거네. 결국 얘도 S1이네. 아 뽑아내지 못하더라도 흡착 고정을 시켜가지고 해결을 하는구나. 됐어요? 이렇듯 핵심 정보는 뭐라고? 1, 2차 펌프 작용이라니까. 1, 2차 펌프 작용은 타이타늄이 흡착을 시키거나 전자가 때려가지고 양이온 전자로 쪼개진 놈 양이온을 고정시키거나. 그럼 봐봐 이거 처리하는데 끼키야 3분도 안 걸려요. 자 구조도 간략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진짜 시간 별로 안 걸리거든. 스톱워치 제가 패드로 하는 거니까 시간 많이 걸리는 거 감안하고 오세요. 1달러 주제 뭡니까? STM이에요. STM 현미경이야. 현미경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원리로 측정을 한다? 전류 흐름 가지고 본다. 그래서 전류 가지고 측정을 할 텐데 당연히 그러면 전류가 흘러야 측정이 될 것이고 흐르지 않으면 측정이 안 될 것이고 그 문제는 뭐 때문에 발생한다? 기체가 흡착해서 전류를 못 흐르게 만든다. 그럼 당연히 해결 방법은 뭐겠어? 그게 바로 진공이다. 그러면 글의 주제 진공이니까 진공은 뭐라고요? 기체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으면 되긴. 그리고 진공도가 높다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 대기압이 기체압이 낮다가 되는 거죠. 대기압보다 기체압이 낮다. 끝이야 그러면. 자 그러면 구체적인 해결 방법으로 진공을 어떻게 만든다? S1, S2 고정시키거나 뽑아 내버리면 되죠. 제거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그 원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3달력에서 다시 문제 제기인 거죠. 그게 뭐라고? 단분전 층 형성 시간이요. 그러면 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었죠. 첫 번째 뭐가 있었어? 흡착될 확률, 흡착되는 빈도. 확률이 높을수록 빈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시간은 줄 것이고요. 질량은 클수록 당연히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달라붙기 힘들 거니까. 또 뭐가 있었어? 압력. 그리고 분자수는 명시적으로 안 나왔지만 압력과 분자수는 비례관계였으니까 압력이 낮아질수록 분자수가 작아질수록 시간은 오래 걸린다. 5개 원리. 자 그럼 이 담적 형성 시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쓰였다? 4분의 S가 쓰였다. 이게 뭐다? 스펙터 이온부다. 자 얘기했어요. 정보량이 터졌을 때는 처리 가능한 또는 처리가 어려울 때는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하라고 또는 주제나 구조에 집중하시라고. 그래서 봤더니 오케이 S1 두 가지로 썼죠. 어떻게? 1차 펌프로 2차 펌프로. 1차 펌프는 뭐였다고요? 자 일단 이 과정에서 음극에서 전자가 튀어나왔어. 얘가 기체를 때려. 그럼 얘는 양이온과 전자로 다시 쪼개져. 그럼 양이온은 어디로 가? 네, 음극으로 가가지고 달라붙어. 여기서 뭐가 나와 또? 타이타늄이 나와. 타이타늄은 다시 또 누구를? 기체를 흡착을 시켜. 이렇게 두 번이야. 그럼 봐, 끝이잖아. 내가 설명하면서 패드 쓰면서 해도 3분이야. 이거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니까. 절대. 그러니까 무조건 연습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여러분이 패드에 쓰지 않고 설명하지도 않으면 시간 진짜 반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이해도는 거의 100에 수렴을 했고. 그러니까 실전의 선택인 거야 이거는.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연습이 돼 있어야 선택도 생긴다고. 그러면 지문 터는데 끼키야 2, 3분, 3분, 방금 한데 3분, 6분이야. 문제 하나 터는데 진짜 30초면 충분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8분 컷에 정답률 100이라니까. 여러분들 아까 푸는 느낌 보니까 이걸 좀 놓치고 있어서
시간은 8분 이상이 걸렸고 다만 다 맞췄지만 시간은 훨씬 줄여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설명하면서 지금 8분이잖아요. 특히 구조도 그리는 거 설명하고 이러면서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은 진짜 6에서 7분 컷이 평소에 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볼까요? 자, 대기압보다 뭔 소리지? 자, 섞어놨잖아 내용을.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당연히. 자, 대기압보다 뭐가 기체의 압력이 떨어지면 이게 진공이라고 한 거야. 맞죠? 그리고 진공도는 압력이 낮을수록 진공도가 높은 거고. 다 섞어놨죠? 당연히 틀렸고. 정답 이런 끝이죠. 왜 그랬을까? 봐. 뭐가 문제예요? 그래. 기체가 문제인 거야. 어떻게 해결할 거야? 진공 만들어서. 구체적인 방법은 뭔데? 스피터 이온 펌프야. 정답 끝. 깔끔해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봐. 뭐 30초가 뭐야? 10초만 풀었다야. 자, 30번 문제 볼게. 기억에 대한 설명. 그래. 주제 묻는다 그랬잖아요. 항상. 주제 구조. STM 원래 물어볼 수밖에 없지. 그럼 여러분 생각 좀 해봐. 얘 지금 뭐야? 현미경이야. 현미경의 목적이 뭡니까? 측정이죠. 그런데 이렇게 쓰면 뭐 측정하기 싫다고?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뭐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거는 사실은 답되기 힘들어. 2번. 아니죠. 이게 핵심 원리잖아. 전기가 흘러야 측정하는 거잖아요.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측정도 안 되는 거라니까. 당연히 해보시고. 자, 이 문제 상황, 이 시간 어떻게 해결할 거야? 자, 압력 볼게요. 지금 압력은 낮을수록 덜 달라고. 그럼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맞죠? 맞네. 정답 3번 끝이 핵심 원리. 봐봐. 고민이 없어요. 그냥 정답 바로바로 나오지. 뭘 물어봤어? 핵심 원리. 자, 묻는 핵심 원리들을 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잡아놓은 이거 그대로 묻잖아. 이거 물어봤죠? 어디에서? 여기에서. 또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여기서 한번 묻고 또 3달러 원리 여기서 한번 또 물어봤고 끝. 여러분 이거 뭐 지금 30초면 다 풀었습니다. 자, 응급 볼게. 응급. 이것도 잘 들어. 여러분 4달러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헷갈렸을 텐데 어려웠을 텐데 아니요. 지금 응급은 핵심적인 기능을 해. 자, 응급은 1차 펌프, 2차 펌프 얘가 다 해. 그쵸? 그럼 봐.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를 흡착하는 물질을 뭐예요? 타이타늄 내놓잖아. 보시라고 여기. 1. 응급 2. 전자 만들어서 전자 튕겨내서 3. 기체 분자를 양이온과 전자로 쪼개버리고 다시 양이온은 응극에다 박아버리고 그 나온 타이타늄이 또 기체를 한 번 더 흡착시키고. 그럼 여기는 지금 6번째 단계인 2차 펌프 작용에 대한 얘기인 거고, 기체 분자에서 분리된 양이온 이게 1차 펌프 작용이잖아요. 맞죠? 4번. 그 다음에 전기와 기체 분자의 충돌, 이거 아마 2단계였던 것 같고 그 양이온을 고정시킨다? 그래, 3, 4단계 얘기인 거네. 지금 전자를 방출한다, 1단계 얘기인 거네. 봐, 순서 다 나왔죠. 자, 전자 방출하고 충돌시켜서 분리된 양이온을 끌어당겨서 고정시키고 거기서 타이타늄 나와서 흡착하지. 어머나, 과정이 다 1, 2, 3, 4단계. 정답 1번이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과정 6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좁혀놨잖아. 그래서 이렇듯 1, 2차 펌프 작용 핵심이고, 이 과정 혹은 이것은 1차 펌프, 2차 펌프, 1차 펌프, 2차 펌프, 핵심 키워드 1차 펌프, 2차 펌프. 그럼 1차 펌프가 이 과정이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흐름은 당연히 잡아줘야 되는. 그러니까 정보 구조를 우리가 빡세게 잡았다면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1분이면 다 풀어요. 그럼 7분밖에 안 걸린 거야 진짜. 내가 해설까지 다 했는데도. 그러니까 6분 컷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봐. 지금 여기 수치는요 그냥 발제독 하세요. 얘는 정답대량이 13% 미만이야. 평가원이 이런 걸 내겠어요. 그냥 눈만 있어도 푸는 문제인데. 그러면 당연히 진공이라는 원리를 묻겠지. 자, 그러면 자, B와 C를 비교해 볼게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기체 분자 수가 얘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압력도 얘가 더 크겠죠. 압력이 크다는 거 진공도는 덜하다죠. C의 진공도가 낮다죠. C의 진공도가 낮다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 D와 A를 비교해 볼게. D와 A를 비교해 볼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28이냐 32냐. 지금 분자수도 얘는 질량도 얘가 더 작고 커요. 그럼 질량이 더 큰 놈들은 더 흡착이 어렵다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은 얘가 덜 걸리고 더 걸리겠죠. 마찬가지야. 분자수도 얘가 많잖아. 분자수도 얘가 많으면 적으면 당연히 시간은 분자수가 많으니까 얘가 훨씬 빠르겠네. 얘가 훨씬 느리겠네. 즉 D가 시간이 훨씬 느리다고요. 맞네요. 마지막 5번 볼게요. 이 내부 시료 표면에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예요. 여러분 봐. 지금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확인은 안 되지만 추정은 할 수 있잖아요. 확률과 빈도와 압력과 분자수는 상관관계가 있잖아. 확률이 커지면 시간은 줄어. 빨리 달라붙으니까. 빈도가 높아도 시간이 줄어. 빨리 달라붙으니까. 분자수가 많아도 시간은 줄어. 더 많이 달라붙을 거니까. 압력이 크다. 분자수 많다와 동치명치. 됐어요? 그러니까 네 개는 명시적이지 않지만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거고 확률, 빈도, 압력, 분자수. 다시 그래서 E와 D를 비교해 볼 건데 E와 D요. 자, 질량은 얘가 더 크죠? 그럼 시간은 얘가 더 오래 걸리겠죠? 분자수는 같죠? 그러면 질량 하나만 큰 거고 시간은 더 오래 걸리네. E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어떻다? 충돌 빈도는 떨어진다. 확률도 떨어진다. 압력도 떨어진다. 분자수도 떨어진다. 질량만 거꾸로 크다. 정답은 5번이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봐봐. 딱 간결하게 이 느낌으로 연습 가능한 진짜 몇 안 되는 기출 지문이고 이런 지문들에서 여러분이 확 성장할 수 있고 이 철이었어요. 핵심. 왜 내가 자꾸 이걸 강조하냐면 여러분 좀 이따가 되게 복잡 다사다난한 사설 EBS 소위 수능틱하지 않다고 시중에서 평가받는 지문들을 같이 올 텐데 아니요. 이 느낌 그대로 살리잖아. 너무 편해져. 빡세게 주제 보자. 빡세게. 이 느낌 잡으셔야 됩니다. 자, 질문.